여러분의 투자 활력소 주식오락관 2부로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한 주 시작 월요일장이 마무리됐습니다. 물가 둔화에 환호를 하면서 전반적인 강세가 드러났던 지난주에 비해서 오늘 시장은 좀 잠시 주춤했습니다. FOMC와 또 실적 발표, 당장은 중국 지표를 좀 기다리면서 다시 좀 저자세로 움츠리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6월도 그렇고 7월의 중반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900선을 넘기지 못하는 코스닥의 힘도 오늘 빨간불을 켜긴 했지만 그래도 좀 유독 더 아쉬운 듯한 그런 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안에서도 오르는 종목들, 오르는 강세는 또 눈을 뗄 수 없었는데 먼저 재건주 엄청난 탄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우크라이나를 또 방문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중소형 땅만 오르다가 우크라이나 국제공항을 재건한다는 소식에 오늘은 현대건설과 같은 이런 대형건설 쪽에서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포착됐는데 계속 이렇게 좀 재건 쪽에서는 호재가 좀 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이 재료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내가 또 최상의 수익 전략으로 꾸려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쭉 동행하시면서 그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도 강했습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를 보면 HBM이나 후공정 혹은 PCB 쪽만 좀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면 오늘은 낸드 쪽에서도 좀 강세가 나왔습니다. 키 맞추기 오름세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은 이 낸드 쪽 수요가 좀 회복된 건 아니고 또 추가 감사한 얘기도 나오는 만큼 이후의 흐름을 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도 또 열기를 가져갈 수 있는 상승 전략 챙겨 가시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오락관 2부에서는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또 즐거운 전략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전문가님은 시장을 넓고 또 깊게 똑부러지게 바라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과 함께 지금 방송 그리고 장중까지 전략 가져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고요. 나는 QR이 좀 생소하다 하시면 익숙한 메신저 어플, 노란톡 어플 켜시고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 전략, 종목별 수익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최근에 공략해 주신 종목입니다. 이수페타시스 8% 훨씬 넘게 9% 육박하는 수익 가져가고요. 금양도 좋네요. 8%대 수익 챙겨주셨습니다. 포스코 DX와 동진세미캠 뉴라는 명찰을 또 달고 있는데 포스코 DX는 하루 만에 내주신 수익입니다. 5%에 달하는 수익을 또 담아주셨고 동진세미캠도 역시 단기에 이런 수익을 담아주셨습니다. 6% 훨씬 넘는 수익 정말 탄력적으로 내주셨네요. 자, 이렇게 모든 수익들 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타점 전략을 세세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꼭 장중에 세워가실 수 있는 전략을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생방송 중에 잡아주실 특징 섹터와 또 필살기 종목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꼭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장중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의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2부에서 준비된 야무진 시장 이야기 함께 풀어보시죠. 주식오락관 2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다스 전문가입니다. 요즘에 비 피해가 좀 심해져서 좀 걱정입니다. 주말에서도 저도 오송 지하차도 그거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좀 마음을 졸이면서 봤는데 다음 주까지도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네요. 이 비가 오는 것과 주식시장과는 사실 별 상관이 없지만 영향이 미칩니다.
영향이 미칩니다. 어느 영향이 미치는지 오늘 그걸로 조금 서두를 열어볼까 해요. 이제 그걸로 서두를 열고 그 전에 우리 항상 일주일에 한 번은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짚고 넘어갑시다. 자, 시황 먼저 볼게요. 피디님 나스닥 지수 차트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나스닥 지수 차트와 코스피를 비교해 볼 건데 저거는 나스닥이네요. 아까 코스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지금은 나스닥 저거 보면은 그냥 대충 보세요. 쫙 올라가 있죠. 그냥 뭐 멈춤이고 뭐가 없어요. 조정 없어요. 저 정도는 조정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냥 쫙 올라가 있어요.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볼까요? 코스피 차트는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나스닥 차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지수가 굴곡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산이 지금 3개 정도 보이죠? 우리 요것만 기억하고 이제 더 비춰주세요. 자, 항상 코스닥이래. 나스닥과 코스피 지수를 비교하는 습관은 굉장히 시황을 보는데 좋은 습관입니다. 그 이유는 항상 얘기하지만 오늘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나스닥과 코스피의 영향이 굉장히 큰 이유는 나스닥은 미국의 IT 업종들,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기술주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래소예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보통 좋으면 신흥국 지수인 우리나라 같이 신흥국 국가들의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나스닥이 좋으면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고 코스피 지수가 같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요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시황을 봤을 때 나스닥은 그냥 쭉 올라가 있어요. 일자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이 있었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에요. 지금은 딱 코스피. 이게 지금 시장이 진짜 어려워요. 지금 이 시점이 이제 제일 어려울 때예요. 우리나라는 전고점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고점을 돌파할 큰 어떤 이 시장의 힘이 필요한데 지금 나스닥은 어때요?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고 있어요. 나스닥 지수 자체가. 이게 시작이 CPI 때 시작이었는데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시장은 파월 의장이 뭔 말을 하든 상관없어. 난 내 갈 길 갈란다 이러고 그냥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방적인 상승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꽤 긴 시간, 어떻게 보면 1월부터 지금 반년 내내 올라가고만 있는 거거든요. 지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수가 강한 건 알겠어. 그러면 시장은 계속 가고자 할 텐데 조정이 오면서 가야 건강한 상승을 하고 있구나. 1년 내내 오르면요. 1년 내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하락장이었잖아요. 1년 내내 빠졌기 때문에 올해 1년 내내 오를 수 있어. 근데 그 오르는 게 약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좀 산을 보이면서 올랐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냥 일직선으로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고 그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3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투자자 입장으로서도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도 단타 종목들만 갖고 왔고 오늘도 사실 거의 단타급으로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은 시장이 언제 조정받아서 꼬꾸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점입니다. 이거는 뭔가 악재가 터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조정이 필요할 때예요, 지금. 기술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이게 오늘 오든 내일 오든 다 말이 돼요. 언제 와도. CPI가 시작이었지만 PPI까지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도 좋게 나오고 기업들 입장에서 생산자 물가지수도 좋게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완전히 그냥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나스닥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수는 약간 힘이 모자라요. 힘이 모자란데 제가 방금 이 어려운 시점이라고 얘기했던 지금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려면 아주 강한 매수세가 있든가 아니면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한번 주춤 거릴 확률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주춤 오면은 종목들은 이유 없이 빠져요. 지수들이 빠질 때 종목들이 빠지는 거는 보통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시장 영향이죠.
그리고 오늘같이 오늘도 사실 도지로 끝나긴 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섹터 좋아. 반도체 다 가요? 아니에요. 한두 개밖에 안 가요. 그것도 원래 가던 애들 아니면 급등 나오는 애들만 가요. 지금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 지수는 오르더라도 시장이 좋아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제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얘기했듯이 지금은 사실 관망 80%. 매수하고 싶으면 짧게. 봤다가 이탈한다, 주요자리 이탈한다, 그럼 그냥 보내주세요. 지금은 뭔가 이렇게 막 뭔가를 도모할 때가 아직은 아닙니다. 미국이 이제 실적 어닝 시즌이 다가왔어요.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밤에 나이키가 이제 뭐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 그러면 소비 관련주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이마트 뭐 무슨 신세계 뭐 이런 식의 특정 종목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아침에 야 나이키 야 실적 오늘은 그러면은 소비 관련주 뭐 나이키 비슷한 거 의류 쪽 볼까? 다 가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보더라도 안 가면 그냥 보내주세요 바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그래요. 오래 들고 있다가 지수 저항받을 시점에 괜히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없죠.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제가 설명을 하는 시황이 어렵거나 이러시면 노란톡방에 와서 언제든지 저 미다스님 방송 시황 조금 어려운데 쉽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10분이고 30분이고 제가 쉽게 더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 방송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러시면 언제든지 노란톡방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날 이제 장중에 풀어드립니다. 줄 필요 없구나. 자, 어쨌든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앵커님 잠깐 만났다가 바로 가봅시다. 네, 또 쉽게 재밌게 또 시황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은 기술적인 조정이 또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점 꼭 염두해 주시길 바라고 중심을 좀 잡고 흐름을 잡아가시려면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 시장의 실적 발표에 맞춰서 우리 시장 관련해서도 좀 종목별 접근이 선제적으로 필요하겠다.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그날 시장에 맞는 종목별 전략 담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꼭 함께 장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이 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미다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의 특징 섹터를 봐야 될 텐데 오늘은 테마로 먼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태풍과 장마. 진짜 저는 주말 내내 뉴스를 보면서 너무 실종자도 너무 많고 사망자도 많고 이번 장마는 이 이상기후 때문에 더 날린 것 같아요. 저 그 주말에 그걸 보면서 깜짝 진짜 너무 놀랬거든요. 너무 놀라면서 뭐 여러분들도 같이 속보 보면서 뭐 좀 이러셨겠지만 벌써 7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저는 태풍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원래 장마가 끝나고 나서 그쵸. 태풍이 오잖아요. 근데 태풍이 오기 전부터 이미 지금 뭐 피해나 사상자나 이제 너무 뭐 역대 최대라고 하니까 내년엔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조금 있고 어쨌든 주말에 지금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여기서 관점을 좀 바꿔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죠.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는 반사이익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테마적으로 짚어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맞아요. 오늘 그래서 이 주제를 가져온 거는 지금부터 사실 11월까지 갈 수 있는 11월까지. 테마예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태풍과 장마를 가져왔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네, 한번 얼른 볼까요? 풀어주시죠. 자, 봅시다. 태풍하고 장마는 얘네는 이제 그 여름 테마주처럼 여름에 항상 이때만 사실 조금 빨리 왔어요. 원래는 한 8월? 뭐 8월 말? 이제 태풍 슬슬 올 때 막 이럴 때 얘기가 많은데 태풍, 장마 이런 관련주는 대부분 폐기물 관련주예요. 원래는 폐기물.
폐기물 관련주들이 보통 인선 ENT나 뭐 이런 폐기물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플러스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그 구제역 발생,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는 구제역 관련주. 그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면은 비료, 농약.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비료 얘기하면 뭐예요? 음식료예요, 음식. 왜냐면 보통 이제 물난리가 나는 지방 자체가 서울이나 경기권보다는 아래쪽이 많죠. 경상도나 충청도나 뭐 전라도 쪽이 많기 때문에 이 음식 관련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것도 엮였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한 11월까지 올해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여기다가 플러스 재건까지 합해서 봐야 돼요. 지금 제가 매주 제가 오늘도 재건을 가져왔거든요. 이 재건하고 사실 연관이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은 7월 중순인데도 지금 12년 만에 사망 실종자가 지금 가장 많다고 하네요. 가장 많은데 이런 피해자가 많을수록 또 뭘 해야 돼요? 결국 복구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도로 뭐 지금 뭐 낙석 산사태, 뭐 상하수도 파손 이거 말고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뭐 문화재 침수부터 해가지고 토사 유출부터 해서 뭐 하천까지도 무너지고 댐도 저번에 무너졌죠. 오송 지하차도가. 그래서 이런 식의 붕괴가 되고 망가진 게 많기 때문에 재건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지금 섹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태풍 장마하면 뭐가 영향을 받냐면 보험사들 하락해요. 태풍이 많고 피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사들은 수익 구조가 나빠지기 때문에 일단 보험사들, 은행 애들이 힘을 못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힘을 못 쓰는 애들이 보통 그거예요. 뭐라 해야 되지? 생각이 안 나니까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보험 애들이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요런 애들이 이 섹터들이 조금 더 이렇게 수혜를 받는데 지금 우리가 태풍 장마에서 집중해야 될 섹터 이렇게 많잖아요. 이걸 다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 볼 수는 없는데 제가 찝어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건 그다음에 비료, 음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재건과 그다음에 음식을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러시아랑 이 세계적인 시황이랑 같이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지금 장마나 어떤 이런 거는 지금은 우리나라만의 지금 이슈죠. 그리고 이게 조금 지나면 다시 흔적 없이 사라질 만한 건데 문제는 지금 이 흑해 곡물 협정 요거 제가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직 얘기가 없었어요. 지금 속보로 나왔거든요. 제가 방송 직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흑해 곡물 협정 기억나세요? 러시아랑 이제 이 러시아에서 나오는 이 곡물을 이제 흑해를 통해서 이렇게 수출하는 거를 흑해 곡물 협정이라고 그러고 작년에 체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3번째 연장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 만료가 내일 아침 오전 6시예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안에 연장을 합시다라는 합의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출발하기 전까지 안 나왔어요. 근데 참고로 얘가 최근에 5월 달에 연장을 했을 때에도 푸틴이 이거 갖고 협박했었어요. 야, 너네 내 곡물 먹고 싶어? 그러면 내 요거 들어줘. 깡패죠 지금 푸틴이. 전 세계 깡패니까. 내 요거 안 들어주면 옥수수가 뭐가 없어. 근데 러시아는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어. 왜? 전 세계 1위 국가예요. 곡물 생산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에서 곡물이 안 나오면 왜냐면 1위가 러시아고 2위가 거의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많이 부서졌죠. 그래서 지금 곡물이 러시아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 지금 현황이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푸틴이 요거를 갖고 협박을 하다가 5월에도 하루 전날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 속보로 엎어졌습니다. 엎어졌어요. 끝까지 푸틴은 이제 접지 않았고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곡물은 없다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실상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이걸 잘 생각해야 돼. 팜스토리, 한일사료 등등등 그 난리를 피우던 곡물 관련주들이 언제부터 죽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작년부터 죽기 시작했어. 언제? 이거 통과가 되고 나서부터. 근데 지금 이거 사실상 종료죠. 그러면 내일 어떻게 될까? 아주 난리 날 수 있겠죠.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건 아무도 확신할 수 없지만 이게 종료가 됐기 때문에 곡물 관련주들이 다시 내일 뛰어오를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우리는 조금만 알아도 볼 수 있어요. 다만 그 곡물주 애들이 다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테마주, 지금 곡물은 테마주예요. 테마주 애들은 절대 그 시장이 좋더라도 절대 한 번에 안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뭐 한일사료, 뭐 다음에 팜스토리, 또 뭐 있을까, 뭐 할인, 뭐 이런 애들, 음식료 업종을 갖고 있는 이런 테마주들은 얘 말고도 수없이 많아요. 근데 테마주는 무슨 특징을 갖고 있다고? 아이돌 같아요. 시장에서 얘가 작년에 완전히 한 건 크게 해먹었어. 막 300% 오르고 막 이랬죠? 그러면 이제 지겨워. 다른 애 찾아가요. 테마주 특성이에요. 그래서 물론 요거에 이렇게 물려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지만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기회가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런 애들 잘 보고 이번 기회에 탈출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이런 건데 이제 내일 요 곡물 관련주들이 같이 뛸 확률이 높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태풍하고 장마라는 섹터에서 지금 요게 두 개가 나온 거잖아요. 러시아 때문에 음식이 플러스로 돼서 곡물값이 오를 수 있다. 그러면 비료도 같이 영향을 받고 농약 관련주도 오를 수 있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거는 제가 뒤에 이거 같이 이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벌써 21분이야. 자, 빠르게 가봅시다. 자, 오늘 이제 급등을 보였던 제가 종목 두 개를 가져왔어요. 이제 하나가 경농인데 경농 같은 경우에는 농약회사예요. 농약회사인데 이제 자회사로 비료회사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료랑 농약이랑 같이 잡고 있습니다. 이 경농이 이거랑 제가 그 다음 종목이 조비예요. 경농 자회사가 조비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모자 관계죠. 모자 관계인데 이 두 개 회사가 실적이 되게 좋아요. 특히 경농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이제 144% 올랐고 순이익이 91% 올랐거든요. 성적만 보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얘가 안타까운 건 시총이 1천억이 안 돼. 그래서 조금 제가 얘가 시총이 한 2천억 정도만 됐어도 이런 종목은 정찰병 하나 보내놓고 6개월에 한 번씩 터지는 애예요. 그래서 제가 테마주를 잘 안 들어가는 이유가 오래 걸렸다가 이슈 있을 때만 터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괜찮아. 그런 애들도 흘러내리지만 않고 이렇게 횡보하는 거면은 그냥 한 3%, 5% 넣어놓고 이렇게 터질 때 수익 실현하면 돼요. 이런 애들은 절대 빠르게 뭐 막 이렇게 기술적 분석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테마주 애들은. 근데 어쨌든 이 경농 회사가 성적이 좋아서 들고 있을 법한 애예요. 다만 시총이 1천억 미만이기 때문에 이유 없는 급락과 급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슈가 없어도. 왜? 시총이 작아서 조금만의 그 어떤 수급이 들어오면 확 움직여요. 그런 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경농이 그래서 이런 시총이 작은 종목들의 특징이에요. 기관이 관심이 없어요. 요거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썼는데 이거 내일도 괜찮지 않을까요? 내일 갈 수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저 흑해 곡물협정 X 났기 때문에 종료기 때문에 내일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종가가 어디 형성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내 돈 막 비중 10% 20% 담을 수 있어요? 안 돼요. 담아도 작게. 그리고 수익을 웬만하면 그날 내고 아니면은 이런 종목은 바로 패스해줘야 돼요. 오케이? 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꼭 참고하세요. 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비도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 오늘 완전히 급등을 했는데 조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적이 더 좋아요. 영업이익이 286%. 순이익이 300% 넘었던 것 같은데 366%네. 성적은 조비가 엄마인 경농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시총이 1천억 미만이에요. 800억 정도 돼요. 얘도 그래서 아까운 거지. 둘 다 회사가 매출 괜찮고 영업이익도 좋고 너무 좋은데
시총이 조금 미만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종목으로 단타를 치는 거예요. 단타는 왜? 급등이 나오니까. 대신 급락도 자주 나오니까 빠르게 체인지 빠진다 싶으면 그냥 바로 보내줘야 돼요. 미련 가지면 안 돼요. 이런 종목. 왜? 기관 관심 없죠. 여기는 개인하고 외인의 놀이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참고하셔서 조심스럽게 대응하세요. 만약에 내일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내일 저 이거 쏠 수도 있어요. 왜? 시가 자리 좋고 물량 좀 터지면 단타 가야지. 대신 손절도 빠르게. 그날 이런 종목은 신호 바로바로 볼 수 있는 분들만 들어가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태풍 장마에서도 음식료 업종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비료 곡물 쪽으로. 그리고 이 다음은 이제 재건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관심 섹터는 특징 테마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풍과 장마 속에서도 재건 그리고 특히나 비료 음식 관련한 키워드를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 포인트 살려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특징주로 말씀해 주신 건 경농과 조비인데 실적이 정말 좋지만 워낙 또 시총이 작은 만큼 진입 자리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열심히 좀 그 진입 자리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꼭 함께 그 자리에 대한 전략 챙겨 가셔야겠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미다스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내일장에서도 이 경동과 조비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떻게 또 어느 자리에서 이 탄력을 챙겨갈 수 있을지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섹터로 가볼게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도 테마인데 자, 이 테마 지난주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근데 전문가님은 일관성 있게 이 테마는 섹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오늘은 그 대형 건설 쪽에서 움직였는데 이게 사실 MOU를 체결한 이슈 때문인데 맞아요. MOU는 뭔가 이 구두로 우리 손잡자 이렇게 해도 MOU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구두고 진짜 MOU 체결은 그냥 만나서 구두로 합의를 했던 거를 만나서 그냥 사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그게 이렇게 돼도 될 수 있죠. 네. 네. 그냥 기대감만으로 움직였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쪽에 좀 강세를 계속 챙겨가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재건도 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로봇 AI 막 이럴 때도 세분화가 안 됐었어요. 그죠? 네. 그때는 몇 개도 안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뭐 시스템 로봇, AI 로봇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됐듯이 지금 재건도 약간 세분화가 돼가고 있어요. 과정이. 왜냐면 재건에서도 중장비, 그다음에 그 소형 건설사, 그다음에 대형 건설사 뭐 이런 식으로 재건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데모나 또 뭐 이런 애들 또 다르게 움직여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세분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진통이 조금 있는 건데 그래서 막 뜬금없이 얘가 가고 그러면 중장비가 갈 거면 좀 몇 개 가줘야 되는데 중장비에서는 얘만 가고 건설에서는 얘만 가고 그러니까요. 이러죠. 네. 지금 그게 그 진통 과정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데 MOU 같은 어떤 이런 이슈로 호재거리가 이제 된다는 게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시장에 갈 게 없습니다. 좋은 이슈가 많이 없어. 네. 그래서 MOU 하나에도 지금 막 이런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막 이렇게 호재를 찾으려고 네. 부단히 애를 맞아요. 쓰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거의 끼워 맞추기죠. 음. 왜냐면 이슈가 지금 좋은 이슈도 없고 사실 시장도 많이 불안한데 뭐가 하나 MOU가 딱 떴다 이거다 싶어서 개떼같이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뭐 매기가 이렇게 쏠린다. 수급이 이렇게 네. 쏠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좀 더 세세하게 오늘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아, 재건이 조금 지겨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종전 때까지 아마 계속 갈 겁니다. 사실 짧게 말해서 종전까지예요. 왜냐면 종전 딱 하면은 그때부터 재료 소멸 들어갈 수도 있을 정도로 울고 먹을 거거든요, 아마.
근데 이제 종전이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제가 아까 얘기도 했지만 지금 세분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재건조 하면은 뭐 현대 에버다임 뭐 데모 뭐 그 특정 몇 개만 갔었어요. 그죠? 특정 몇 개로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대형 건설사, 그다음에 중장비, 그러니까 지금 이 섹터에도 시총 높고 작은 거 다 따로 분류하는 거지만 크게만 나눌게요. 그다음에 소형, 중형 건설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크라 재건, 이 재건 이슈가 있으면 가장 많이 움찔거리는 게 얘네 둘이에요. 중장비랑 소형 건설사. 왜 대형 건설사들은 잘 안 움직이는 이유가 대형 건설사들은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뭐 그래 사업 규모 뭐 엄청 크다며 무슨 뭐 2천억 뭐 규모의 뭐 전 세계가 달려붙어서 뭐 유럽에서 무슨 재건 회의 뭐 하는데 뭐 하여튼 돈 막 엄청 비싼 돈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근데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실제로 사인이 돼야지. 실제로 종전을 해야 들어가는 거잖아. 라고 하고 대형 건설사들은 거의 뒷짐지고 보고 있어요. 지금 중장비 회사들이나 이 소형 건설사들 종목이 날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한쪽 관점에서 보면은 유통이 쉬울 수 있는 액면가들, 그다음에 시총도 낮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지금 먼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요 회사들이에요.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수혜를 받기에는 엄청 뭐 큰 어떤 이 뭔가를 체결을 하고 진짜 수주가 들어와야 되는데 재건 관련해서 수주가 들어오려면 진짜 종전이 먼저가 돼야겠죠. 그래서 근데 이 종전에 대한 게 아직 가시권에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은 지금 거의 잠잠하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하지만 어찌됐든 누가 승리했든 패배했든 종전은 하긴 할 거죠. 종전은 하긴 할 거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을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이 우크라 재건을 이제 태풍하고 장마 요거랑 같이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재건은 계속해서 지금 뭐 얘기가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갖고 오는 이유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아니고 시장에 이슈가 없습니다. 얘 말고는 지금 가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뭐 오늘 뭐 반도체가 조금 갔어? 그래, 반도체 갔는데 그게 반도체 섹터가 막 시장을 주도할 만큼 강력하진 않잖아요.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나마 재건이 매주 이 종목 가지고 다음 날은 저 종목 가지고 그 다음 주는 다른 종목 가지고 얘 다시 가고 이런 게 가장 많기 때문에 재건을 제가 계속 갖고 오는 거지 재건도 단기급 이상은 안 봅니다. 단기급으로 갖고 가도 슈팅 좀 나오면 매도해야 돼요. 왜? 우크라 재건은 정치적인 어쨌든 이슈이기 때문에 정치성을 띤 어떤 정치적 이슈로 가는 종목들은 빠르게 대응해야 돼요. 빠르게. 하루아침에 급락, 하루아침에 급등이 자주 출현할 수 있어요. 정치적 이슈는. 그건 항상 이거는 상식처럼 우리 넣어놓읍시다. 자, 어찌됐든 뭐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했다는 소식에 또 얘가 가고 있긴 한데 태풍 때문에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 움직임이 이제 많아질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풍으로 우리 동네 앞에 하천이 막 침수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막 지하차도도 무너지고 육교도 막 무너져가지고 저거 복구해야 돼. 근데 언제 해? 비가 그쳐야 하지. 그죠? 비가 그쳐야 하는데 피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태풍으로 인해서 복구하려는 복구 관련주들이 새로 나올 거예요. 새로 나올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뭐 남광토건 뭐 삼부토건이 뭐 어느 지자체랑 뭐 이거 복구 사업 얼마짜리 했다? 그런 식의 이슈가 한 번씩 흘러나올 때마다 태풍으로 관련된 재건이 움직일 겁니다. 얘가 우크라 재건으로 실제로 가던 애들이 이 수혜를 받고 같이 갈지 새로운 제3의 재건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태풍이 이제 비가 그치고 공사가 시작될 거지만 기대감이 이제 형성이 될 겁니다. 항상 어떤 이슈나 사건이 있으면 그 이면을 우리는 봐야 되죠.
왜? 우리 주식한 사람이니까. 이 사건이 있으면 요거에 관련주들이 저는 이제 태풍 재건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를 보는 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식이랑 재건. 우크라 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항상 말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이슈를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때 기억나세요? 저번 주에? 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으면 그다음에 뭐 저기 뭐야 루마니아랑 폴란드가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억나시죠?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재건을 시작하면 폴란드가 거의 요충지가 돼서 거기서부터 퍼져나갈 겁니다. 루마니아랑. 그런데 게다가 루마니아랑 폴란드랑 사이가 되게 좋아서 폴란드가 야 루마니아 나 이거 샀는데 너 안 사냐? 나 저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저기 뭐 저 뭐야 장갑차 샀는데 겁나 좋아. 너도 살래? 그래? 콜! 이렇게 해서 둘이서 많이 무기 시스템을 진짜 동일하게 사요. 근데 무기만 그러겠어? 재건 사업이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가 재건 사업이 시작되면 폴란드에서 전 세계가 모여가지고 가겠지만 폴란드만 갈까? 아니죠. 루마니아에서도 가겠죠. 그래서 이 둘의 어떤 이 마음 사로잡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저번 주에. 지금 한국과 폴란드가 그래서 쿵짝이 이제 윤 대통령이 저번 주에 이제 유럽 순방을 가면서 영업하러 갔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쿵짝을 이렇게 협의를 막 논의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52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하면 66조짜리예요.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미 한국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게 있어. 일단 이거 자체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가는 것 자체가 최초예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한국 정상이 한국군 파병제를 간 것도 아니고 전쟁 중인 국가를 찾아간 건 지금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방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윤 대통령이 얻어온 게 무엇인가? 우크라이나가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로 요청을 했어요. 재건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 규모도 이제 200억 달러 규모인데 그게 한 25조짜리입니다. 25조짜리.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 이미 민간 우크라 기업이랑 같이 진행 중인 재건 사업도 있어요. 이미. 그래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랑 같이 가서 우크라이나랑 또 하나의 뭔가를 물어왔다고 쳤을 때 폴란드하고도 지금 같이 결합해서 하는 이 협력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한다는 이건 너무너무 좋은 이슈죠. 너무 좋은 이슈인데 지금 이 재건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저번 주에도 호재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호재가 있는 거예요. 재건 관련해서. 그만큼 지금 전 세계에서 다 달려들고 있어. 왜? 이만큼 큰 먹이가 있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서든 이 같은 땅을 논아먹기식으로 이제 밥싸움, 밥그릇 싸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이슈를 터뜨릴 거예요. 짜내고 짜내서 있었던 거 울고 먹어도 꺼낼 거예요. 그래서 재건 관련주들은 지금은 갖고 있어야 된다. 한두 개 정도는. 두세 개, 세네 개 갖고 있어도 좋아요. 비중 조절만 잘하면. 그래서 오늘 이제 대우건설, 현대건설 좀 대형 건설사들이 조금 같이 띄워줬던 이유가 현대건설 MOU 체결도 있고 대우건설도 호재가 있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대형건설이 조금 그래도 그 전에 비해서는 좀 움찔거리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추세 전환을 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아직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대형은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관련주 봅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중장비랑 소형 건설 이쪽으로 많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소형 건설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 주택 관련주입니다. 옛날에 이제 정태주로 이제 말 열심히 논았었는데 어찌됐든 이 회사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이번에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실적 오케이. 모듈러 주택인데다가 이 그러면 재건이랑 또 장마에서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딱 한 번의 상승 이후에 이걸 조정이라고 봐도 되고 이거는 거의 계단식 상승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은 이 자연과 환경의 힘이 강하다. 힘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계단식 상승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만큼 조정이 올 겁니다. 와야 돼. 여기 조정 안 오면 이거는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만약에 몇 거래일
많이 지켜주면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까지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계단식 상승이라서 지금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역시나 이 회사 시총이 1,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관이 관심이 없죠. 이런 종목 어떻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빠르게 대응. 빠진다 싶으면 바로 빠져나와야 돼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대우건설인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락 추세선을 그었던 것 같은데 안 지워졌네.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하락 추세선이 크게 아직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그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게 확대해 볼게요. 자, 241평을 돌파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 회색선 보이시죠? 요거 241평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돌파를 했는데 여기 이제 안착을 시작하면 이거는 추세 전환의 시작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대우건설이 호재가 있어요. 지금 이제 대우건설이 그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공항이랑 MOU를 맺었거든요. 가장 큰 우크라이나래. 폴란드 기업이랑 지금 MOU 체결을 맞아서 이런 호재가 있어서 오늘 슈팅이 나왔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4,000원 부근이에요. 4,000원이 여기 부근이 지금 여기서 지지받았고 여기서도 한번 지지받았고 여기서도 지지받았죠. 거기다가 여기다 한번 삐져나왔긴 했지만 결국 회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00원 마지노선을 잡고 이거 대우건설은 이제 대형 건설사라고 볼 수 있어요. 대우건설 대형 건설사잖아요. 1조가 넘는 시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접근을 해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왜냐면 지금 4,000원대 4,700원이라고 봅시다. 4,500원에 내가 만약에 진입을 한다고 쳐. 4,000원 이렇게 짧게 손절 라인 잡고 접근하는 거 괜찮아요. 문제는 이런 애들은 단타가 안 됩니다. 왜? 느리게 움직이고 그만큼 좀 천천히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단타가 아니라 단기 이상 갖고 있어도 지금은 괜찮아요. 왜? 재건이니까. 자, 그렇게 한번 보고 지금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여기만 보면은 지금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투신이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체크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재건 관련주는 여기까지 보고 벌써 42분이네. 지금 히든 종목 해야 되는데 자, 빠르게 앵커님 만나고 가볼게요. 네, 두 번째 특징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인데요. 66조 규모의 폴란드 수주권 그리고 25조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수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의 모멘텀만 봐도 이 테마에 꼭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고 자연과 환경 빠르게 대응할 필요 있는 이런 좀 단타적인 접근의 종목들뿐만 아니라 대형주 중에서는 대우건설이 지금부터 진입도 참 괜찮다. 하지만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세세하게는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 전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테마였다면 혹은 이 종목별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셨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종목 전략 세세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통에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죠. 필살기 종목만 남았는데 필살기 종목의 섹터를 보면 반도체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얼른 공개를 해주시죠. 많은 분들 그렇죠. 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빠르게 가봅시다. 자, 필살기 종목은 제가 오늘 반도체를 가져왔어요. 반도체를 가져온 이유는 사실 재건 관련주는 제가 워낙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 중인 종목도 있으니까 혹시 이제 오늘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은 내일 이 노란 톡방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재건 관련주 뭐 들고 있으신지 그럼 뭐 저희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지금 반도체 관련주를 갖고 온 이유가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지속 중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격이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어요. 이 D램 가격이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재고량이 많아지면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반도체가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3사가 감산을 했죠. 생산량을 줄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재고가 피크아웃을 찍고 이제 다시 이제 반도체가 몇 개 이제
개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가격이 이제 반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 상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좋은 신호탄이라고 입력을 한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이제 반도체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빨간 불을 띄웠는데 지금 이 반도체 수요가 또 계속 늘어날 거라는 이 가장 큰 이유가 AI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AI가 이제 어떤 모든 AI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 신서비스가 뭐 신기술이나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컴퓨터도 그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뭐 DDR5, DDR4 이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는 반도체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저 AI 서비스가 이제 고도화가 되는 트렌드이다 보니 어디 그 챗 GPT 이거 하나 나오고 구글에서도 뭐 바드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어떤 큰 회사들이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AI를 계속 지금 만들어내기 때문에 고사양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핫한 게 HBM3 요게 제일 핫해요. 옛날에 DDR5 막 이런 것처럼 지금 저게 굉장히 핫합니다. 왜냐면 요게 이 회사에서 1% 안팎밖에 안 팔려요. 그런데 매출은 10% 이상 차지해요. 이 말은 뭐예요? 반도체 10개 팔 바에는 이거 하나 파는 게 매출은 훨씬 좋은 거예요. 수익 개선이 된다는 거죠. 수익이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회사들은 어떻게 돼요?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하면 저게 가장 신상인데 요거를 지금 선점하고 있는 회사가 그 회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이 회사가 이제 계속 이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긴 한데 지금 현재로는 이것도 뭐 시간 지나면 바뀌겠지만 현재로는 이 회사가 우위에 선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 파란색 선은 하락 추세선이에요. 하락 추세선인데 이거를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죠.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서 이 추세선에 저항받고 지지받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선을 벗어나지 않는 동안은 우리가 계속 홀딩을 할 수 있고 이 회사는 시총이 84조예요. 이 말은 즉슨 뭐다?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다. 무거운 종목인데 요거를 단타 또는 단기 아주 길어봤자 단타 또는 단기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길게 갖고 갈 수 있는 장기적인 종목이긴 한데 지금 반도체를 장기로 들고 가기보다는 단타나 단기급으로 짧게만 볼게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 가격이 지금은 계속 좀 또 다시 하락한다 그러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이제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기간 수급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까지 해서 이 종목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당연히 공개를 해드리고 장중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앵커님 만나러 갈게요. 네, 오늘 필살기 종목까지 공개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섹터 안에서 HBM이라는 키워드를 좀 힌트로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하락 추세선 돌파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또 지금 자리에서 가져갈 타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기관 수급도 너무 좋다는 거 또 수급적인 부분도 잡아주셨죠. 이 부분까지 챙겨가시면서 단타 또는 단기로 접근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떤 종목일지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미다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필살기 종목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또 특징 테마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풍과 장마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인데 태풍 장마 여기 안에선 특히나 포인트가 또 비료 음식 관련 포인트라는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은 수주권과 더불어서 오늘 또 대형 건설주가 또 움직였다는 점 잊지 마시고 빠르게 대응이 필요한 종목들 그리고 좀 더 긴 관점으로 가져갈 종목들 이런 세세한 종목 전략들 노란톡방 안에서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역시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장중 전략을 좀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화면 하단의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오락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